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갭 투자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아파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과 동시에 그 전날에는 1억, 2억 호가가 더 올랐다. 실제 이렇게 또 거래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그래요.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갭 투자가 끝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잠실, 또 삼성, 대치동, 또 청담동에서 이제 전세 끼고 아파트를 거의 못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이하게도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참 특이하게도 아파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요, 부동산적으로 놓고 볼 때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는 토지의 투기 방지와 합리적인 집가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 5년 이내가 되겠죠.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좀 몇 개가 나오죠. 그 단어들은 토지의 투기 방지죠. 또한 합리적인 집가 형성. 요거 보면 토지와 집가라는 얘기예요. 즉 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법 따르면요. 다음과 같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즉 도시의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 지역, 토지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보면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알게 모르게 개발 이슈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개발 이슈 지역이 또 아니라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요 지역이 바로 뭐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예전에 얼마나 많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많이 묶인 지역인가요? 또한 여러분들 사시는 곳의 주변에 신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일대가 뭐부터 지정이 됩니까? 거의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토지와 관련된 투기 우려 지역의 토지거래 가격 급등을 막고요.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의 기준 또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등등인데요.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즉 주거지역일 때는 180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다만 18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번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 1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할 때는요. 전세를 낀 갭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2년 이상 실거주의 목적으로 만약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이럴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덕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맞게 되고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된 지역은 거의 아파트에 거래정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보도 설명 자료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2달 내지 석 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이 걸리므로 토지 취득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에 토지 이용 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 간행, 즉 2달에서 석 달 이내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부부, 가족 등이 지분으로 부동산 취득 시 허가 여부인데 2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 같은 경우 지분별로 허가 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부부관계다, 가족관계다, 세대 구성원이 공유 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한 공유 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즉 편법을 이용한 토지거래 허가를 벗어나는, 빠져나가는 방법을 차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인데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하나 사면서 내가 이 집을 왜 사야 되는지, 이 집에 왜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명했다고 해서 허가를 다 내주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그냥 안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한편 허가구역에 속한 시군 또는 면접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도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서, 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언제 매도를 할 것이다, 아니면 언제 임대 등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대한 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의 또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을 뭐하겠다?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뭐다? 실거주 아니면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따라서 이런 대책이 나오면 내가 서울 강남 쪽에 미리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하루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급하게 팔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려 나갈 때 금액이 오히려 1억, 2억이 더 오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현상들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즉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니까 요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꼭 강남으로 들어가야 돼. 강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다주택자야. 그래서 강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이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묶이기 전에 매수자 쪽에서 급하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즉 매수자가 욕심을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더 주고서라도 강남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1억, 2억을 더 주고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있는 아파트 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갭 투자는 이제 끝났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지정기간이 1년이라는 점. 요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1년이 연장됐지, 2년으로 연장됐지, 아니면 그냥 해제가 됐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마 이러한 얘기는 1년 안에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요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해제가 된다면 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또한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그리고 영동대로의 복합 개발 사업, 이런 사업이 이제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풍부한 유동성, 또 0%의 저금리, 강력한 매수 심리를 어떻게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잘 막을지 한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이제는 전세 끼고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1년간 갭 투자에 사망 선고를 받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천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